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은 정식남매가 나오시는 날이죠. 민주당의 배재정 전 의원,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식 좋아합니다, 저는. 와, 이름 잘 만들었네요. 정식남매. 아니 지난주에는 보니까 두군 브라더스가 왜 그렇게 심하게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토론 아주 격렬하게 하셨는데 오늘 정식남매는 어떠실지 보겠습니다. 우선 아이고 국민의힘. 네. 어젯밤 11시에 우여곡절 끝에 경선룰이 합의가 됐네요, 김 교수님. 그렇다고 보도가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경선 버스 출발하자마자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티격태격했는데 어쨌든 뭐 일단 그 조항에 관해서는 일단 넣지 않기로 합의를 받고 그 대신에 그 역선택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이제 대안으로 본선 경쟁력이라는 질문을 좀 추후에 넣는다. 본선 경쟁력을 예. 그러니까 양자 대결 구도를 상정했을 때 본선 경쟁이 어떤 후보가 더 높은가를 질문항에 넣어서 역선택을 좀 완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것 일단 같습니다. 거기까지 합의가 네. 된 거예요. 그럼 아직 우여곡절이 조금 남았다고 봐야 될까요?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놓고. 근데 뭐 크게 그 여론조사 반영 비율하고 역선택 방지를 넣을 거냐 말 거냐 하고 이런 질문 내용에 대한 것들 큰 틀이 합의가 됐으면 나머지는 토론의 횟수하고 방식 정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큰 고비는 없는 네. 걸로. 그런데 저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1차 경선 때는 당원을 20%, 그렇죠. 또 네. 2차 때는 40%입니까? 30%입니까? 당원이 30%. 그리고 마지막에는 5대5. 또 50%. 이렇게 복잡한 룰을 정하는 게 뭐 역대에 있었나 하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이제 경선 흥행 때문에 이게 컷오프를 2단계로 나눠서 해가지고 본래 이제 당원 당규상은 5대5로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본선에 뽑는 건데 그 전에 8명 자르고 4명 자르는 과정에서 이제 아니 흥행을 그러니까 해서 그렇게 것 자를 같아요. 때마다 또 방식을 달리하는 예, 예, 거는 예. 사실은 이게 과연 공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아서 잘하실 네,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주말에 큰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아이코 하시는 거. 아니 우선 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참 김현정 뉴스쇼에 제가 왜 나오고 있는지 정말 뭐 사실은 참 마음이 힘듭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자면 두군 브라더스의 현근택 변호사님은 그 이재명 캠프 대변인이시고요. 정식남매 배재정 전 의원은 이낙연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계세요. 두 분이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셔서 네. 요 얘기 잠시 후에 아마 할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잠깐 마음속에 남겨두시고 두 분의 상한가 하한가부터 확인을 하고 가죠. 배재정 전 의원 하한가, 상한가 뭘로 골라오셨어요? 네, 하한가 골라왔는데요. 벼랑 끝 윤석열로 골라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연 검찰이 야당의 여권 인사와 기자들을 고발하도록 사주를 했는가? 뭐 아까 김현정 뉴스쇼 1부에서도 계속 뭐 뉴스버스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이 부분이 지난 주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또 받아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난 걸 보면 여권은커녕 뭐 김웅 당시 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 당시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거기 관계자들에게 전달을 했다는 이제 정황의 그런 보도들이 또 나온 거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배재정 전 의원의 하한가 벼랑 끝 윤석열부터 들어가 보죠. 조금 전에 최초 의혹 보도를 했었던 그 인터넷 언론사 뉴스버스의 후속 보도가 나와서 두 분이 충분히 파악하실 시간이 뭐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데까지 주말 사이에 파악하신 바를 오늘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후속 보도에 나온 화면 캡처부터 보시겠습니다. 후속 보도에 나온 화면 캡처. 보도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손 검사에게 받아서 그걸 선대위에 보냈다. 김웅 의원이 선대위에 보낸 그 화면이 캡처됐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고발장. 자, 넘겨주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페이스북 내용도 있다고 하고 그 고발장에 붙은 첨부 자료까지 쭉 다 한 장 한 장 다 찍어가지고 한 160여 장을 선대위 관계자한테 보냈다고 지금 캡처를 증거 자료로 보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김근식 교수님. 네. 뭐 오늘 방송을 위해서 주말 사이에 다 취재를 하셨을 텐데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당에서는 일단 이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는 일단 그 당무감사를 통해서 당과 관련된 무슨 확인할 게 있으면 확인을 해보겠다고 일단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지금 마땅치 않은 게 실체를 이제 조금씩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1단계로서는 관련자 김웅 의원이 지금 의혹의 전면에 있기 때문에 네. 김웅 의원이 지금 또 당원이고 또 당 소속 국회의원이니까 김웅 의원을 불러서 당무감사위에서 아마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1단계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에서는 그 정도밖에 지금 아직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정 후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일단은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당에서 일단 당무감사위에서 김웅 의원을 불러 의견을 듣고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이게 아마 첫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이 언론과는 접촉을 끊었지만 그렇습니다. 당하고는 얘기되고 있는 거겠죠, 설마? 저하고도 끊은 거 보니까 당하고도 연락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연락도 안 받으세요, 김 네. 의원님이?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뭐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조작이면 조작이다, 뭐 아니면 아니다 상황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저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도 첫 반응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일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손준성 정책관과 김웅 당시 후보 사이에 네. 주고받은 것이 팩트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캠프 쪽에서 첫 반응은 그 자체도 일단 알 수 없는 것이고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고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한 것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뉴스버스에서 저런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 윤석열 캠프 쪽의 반응이 조금 수세적일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이 대응을 처음부터 정면 돌파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손준성 당시 정책관하고 김웅 의원 사이에 네. 저런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두 분의 이제 관계가 또 있고 또 연수원 동기죠. 연수원 동기고 또 선후배 사이고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편하게 서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게 팩트라고 한다면 그 팩트라는 전제하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대응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재정 전 의원님. 저는 우선 뭐 김근식 그 교수님 말씀이 맞지만 그러면은 당의 책임이라는 게 거기서 좀 너무 빠져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김웅 의원이 지금 당시의 미래통합당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지금 그 내용들을 보냈다는 게 오늘 이제 보도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준석 대표가 지난 주말 물론 실체가 좀 안 드러나서 그랬겠지만 당무감사에서 드러날 것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보면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부 보도에 의하면 뭐 당직자 일부가 사퇴를 했다, 뭐 사직서를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걸 보면 이건 김웅 의원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당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약간 손준성과 김웅 두 사람만의 어떤 관계로 꼬리 자르기를 좀 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요. 윤석열 캠프에서 섣불렀다는 거에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의혹이 검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사실 죄를 다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집단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고 계신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야당까지 활용해서 뭐 일부 여권 인사들이라든지 기자들을 고발하려고 했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일은 검찰권의 사유화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거야말로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윤석열 캠프는 캠프대로 물론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단은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사실인지부터 밝혀야 돼요. 즉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후보 지금의 국회의원에게 이런 고발장을 대리 접수해달라고 진짜 보냈느냐 이게 사실인지를 밝혀야 하고 이게 사실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러면 윤석열 당시 총장은 몰랐겠는가? 요 다음 의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앞부분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생각보다 좀 심플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고발장하고 같이 실명 판결문을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실명이 그대로 적혀 있는 판결문은 그 재판의 당사자, 여기선 제보자 X겠죠. 그 제보자 X씨 아니면 판 검사만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려면 어디 들어가 가지고 로그 기록을 다 남기고 다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로그 기록 보면 금방 누군지 알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네,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뉴스버스에서 후속 기사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 검찰에서 진상조사를 지난주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빨리 진상조사하고 감찰에 들어가서 예. 손준성 정책관과 관련된 내부의 어떤 자료들을 다 들여다보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재판문의 실명 판결물에 대한 이 열람 기록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손준성 정책관에 지금 뭐 컴퓨터는 입수했다고 그러니까 네. 컴퓨터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는 또 우리 김웅 의원을 불러서 당무감사 차원에서 구체적인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네. 가감없이 들어서 내용들을 따져서 예.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 상황에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에 둘만 주고받았겠느냐. 저거 이제 일단 오늘 뉴스버스 보도로는 일단 선대위 관계자한테 전달한 걸로 돼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이 어디까지 이게 전달이 됐느냐의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가 어제까지 이야기를 뭐냐면 그 당시에 당의 법률 지원단, 네. 즉 법률 자문위원회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공식적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거나 저 사건이 제보가 접수된 적은 없다. 아 접수 안 됐다는 것까지는 확인이 접수가 됐대요. 안 됐다는 걸 공식적으로 확인이 돼 있는데 법률 자문단에는 다 법률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되게 법조인 출신의 이제 당원들인데 네. 이분들 개개인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당에서는 좀 추적을 해보고 예, 그다음에 내부에 지금 작성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상황도 네. 지금 박범계 장관하고 김호수 총장이 빨리 감찰을 해서 네. 팩트 관계를 드러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당에서 만약에 당 선대위 차원이나 당의 공식 입장에서 이걸 진짜 청부 받아가지고 고발했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고 제가 볼 땐 국민들한테 100배 사죄할 일이라고 보는데 네. 전혀 그런 정황은 이제 아닌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정황을 생각했습니다만 손준성 기획관의 저는 개인적인 과잉 충성에 의한 일탈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걸 지시하거나 개입하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은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거기 안에 네.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 이름에 총장 들어있고 총장 부인 들어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그 밑에 일종의 부하가 자기 상사 고발장 쓰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막 쓴다고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상황 시기에 네. 추미애 장관과의 엄청난 갈등이 시작된 시기였고 이제 막 부인 그 의혹이 보도가 되고 그 채널A 사건이 보도가 됐던 상황에서 부하를 시켜가지고 고발장을 대리 접수할 정도로 그렇게 멍청할까? 아.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네, 네. 보도가 되면 굳이 총장이 부하를 시켜서 야당의 쓰리쿠션으로 보내가지고 하지 네. 않더라도 법세련 있고 사세형 다 있잖아요. 우파는 우파단체 있고 좌파는 좌파단체 시민단체. 있습니다. 네. 며칠이면 다 자동으로 고발합니다. 자동으로. 이게 지난주 나니까 이번 주 아마 오늘 진보 쪽 그 시민단체에서 윤 총장 고발합니다. 예,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아니, 나서가지고 제가- 뭐하러 그걸 써가지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근식 교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를 지금 쓰고 저는 계신 정치를 것 아름답게 같아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윤 총장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손 털 수 있으니까 가장 이제 좋은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검찰 조직의 특성이 있다고 또 국민들께서 의심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거요? 뭐 그야말로 오른팔이고 거기는 뭐 상명하복의 질서가 그렇게 다른 사회보다 철두철미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른팔이라는 분이 이런 공작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뭐 그게 승인인지 아니면 묵시적인 뭐 동인지 아니면 지신지 우리가 그건 밝혀야 되겠지만 그렇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라는 게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자, 배재선 전 의원님의 이 말씀에는 그게 사실이라면 이란 전제가 또 아니, 깔려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를 빨리 밝혀야 네. 저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국민의 편에서 봤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모적 논쟁을 이 혼란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오늘 법제 알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예. 상임위가 열리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열리면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예. 대한 또 논박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국민들이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배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윤 총장이 몰랐겠느냐. 충분히 저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게다가 봅니다. 가족 이야기까지 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저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윤 총장께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입장을 표명해서 이 사실관계를 빨리 검찰도 확인해주고 당도 확인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손준성 기획관이 했던 이 사건이 설사 사실을 하더라도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 인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손준성 기획관과 김응원 사이에 묵과할 수 없는 개인적 일탈 행위이자 과잉 충성에 의한 이런 잘못된 행위라고 한다면 내가 개입한 흔적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내가 후보직 사퇴라도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배수의 진을 이걸 깔고 가라. 배수의 진을 쳐야지. 전략적으로 볼 땐 지난주에 하는 것처럼 초기 대응처럼 이게 공작일 가능성이 있다. 가짜 뉴스에 대한 가능성으로 하면 이게 제가 볼 때 오히려 수세몰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 얘기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거 한번 국회도 여러분 봐주시고요. 돌아가는 상황은 제가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김근식 교수의 상한가 하한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골라오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주말에 이제 처음 뚜껑을 열어서 네. 민주당의 경선 후보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예. 위기의 이낙연과 욕설 민주당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 잠깐만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대전 충청권을 했는데 위기의 이낙연 이낙연과 대표 욕설 민주당. 욕설 민주당? 예.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이제 너무 그 생각했던 것보다 득표가 별로 안 나와서 첫 번째 이 충청권에서 좀 힘을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낙연 후보가 좀 하한가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그럼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압도적인 과반수 이상에 나왔다는 것도 놀랐고 이재명 지사의 평소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성정과 인성, 태도, 욕설 그리고 지난주에도 국민들이 했던 GS 지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하면 민주당의 이 욕설 문화가 혹시 이게 지배적인 문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엮으시나 하는 우리도 할 말은 좀 해야죠. 뭐 생각이 좀 합리적 의심으로 드는데. 하는 거면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 예, 묘하게 엮으셨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제가 참 뭐 숭고하다는 말씀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님이 하한가로 뽑혀 나오시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선 좀 숭고하기도 하고 이낙연 후보님을 또 지지하셨던 많은 분들이 힘이 빠지고 또 힘들어하실 텐데 거기에 지금 대해서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빠졌어요. 오늘 유난. 예, 좀 힘을 내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런데 네, 저희가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임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런 이제 뭐 또 좋은 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더 힘을 내도록 하고 아무튼 민주당 경선이 민주당만의 잔치도 아니고 뭐 이낙연 후보 캠프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 희망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아까 약속드립니다. 우원식 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은 출연하셔서 승리 요인을 분석하셨거든요. 네. 본선 경쟁력과 능력을 본 것 같다. 이낙연 캠프에서도 뭐 2등을 한 요인을 분석하셨을 거예요. 뭐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사실 저희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과 지지자 분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신을 좀 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확신을 드릴 수 있을까? 지금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민주정부 4기를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완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본선에서 누가 그럼 이길 후보인가라는 면으로 집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우리 당원과 지지자 분들에게 그야말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이다. 이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잘 찾고 모색하자. 그런 고민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분석은 밖에 있는 분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김근식 교수님 객관적으로 해주세요.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과반 이상을 나올 거라고 생각은 사실은 잘 못 해봤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정말 현실이 됐는데 저도 그렇게 좀 과반 이상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 첫 번째 본선 경쟁 얘기하는데 본선 경쟁력은 조금 구분해서 좀 차별시켜서 좀 봐야 될 개념들이 같이 혼동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대세론과 본선 경쟁력은 다릅니다. 제가 볼 땐 이번에 처음에 지금 충청권을 휩쓸었던 과반은 제가 볼 때 대세론이에요. 본선 경쟁력보다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재명 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보다는 저는 여전히 본선에 가면 이재명 지사가 불안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악재들이 많이 숨겨져 있고 터져나올 게 무엇이 있는지 본인도 모를 수도 있고. 아니 선거를 몇 번 치르셨는데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계속 봉합되어 있고 억눌려 있지만 새로운 사실이 터져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본선 경쟁력하고 대세론은 다른데 대세론에 좀 힘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친문 의원들도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더 정권을 뭐 야당에 뺏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른바 정권 재창출론자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되는 쪽이 대세가 이재명이다 생각해서 좀 거기 합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대세론의 힘이지 예. 본선 경쟁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배 의원님 실망하지 마시고 이낙연 대표가 본선에 가서는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고 그래도 품격이 있고 그래도 대한민국 국격에 맞다라는 걸 좀 많이 선전을 하셔서 네. 좀 어떻게 선전 좀 해보십시오. 예, 힘내시랍시다. 아니 그다음에 힘내고 저는 제가 볼 있습니다. 때 대선 본선 경쟁력과 대세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낙연 대표 측도 힘을 내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예. 압도적인 과반을 했던 건 하나 능력의 측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낙연 대표 측도 좀 뼈 있게 좀 받아들여야 생각이래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저도 왜 이재명 지사 이렇게 많이 놀릴까 생각해 보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적지않수가 이재명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성격도 좀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다면 한다. 한담하더라. 이게 묘한 그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어요. 슬로건이 이재명은 네. 합니다. 근데 그 제가 예, 비판했지만 그게 이재명 하고 싶은 것만 하죠 사실은. 이재명이 한다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부가 예. 이재명의 추진력 예. 능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평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우리 야당 측도 좀 귀담아 들어야 될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제가 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게 후보들 중에 6명의 후보 중에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서 예전에 박근혜 이명박 두 경선 후보가 격렬하게 한판 붙고 난 후에 원팀 안 됐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민주당에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배재정 의원님은? 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전 이제 박근혜 이명박의 네네. 당시 경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론조사 보면은 실제로 난 투표 안 하겠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그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뭐 이낙연 후보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원팀으로 가야죠. 지금은 경선 과정이고 검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네거티브라는 프레임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격렬한 거 아니야? 지금은 마음들이 이러면서 상해 있다. 감정들이 더 좀 골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은 저는 하나가 돼서 대선을 치러야 되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모두 바라는 민주정부 4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 거잖아요. 마음은 같기 때문에 그럼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게 갑니다. 민주당 후보 찍을 것이다. 네네. 걱정 말아라. 네. 김근식 교수님. 그런데 거기에 보태서 이제 한 가지 네.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후보들께서도 다들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원팀으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후보라는 데 대해서 신뢰를 좀 드릴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고 네. 조금 전에 이제 본선 경쟁력과 대세론이 다르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선에 가서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지적하신 거잖아요. 그럼 나 불안한 사람이 아니다. 나 그런 불안감까지 다 불식시킬 수 있는 후보다. 이런 신뢰감을 드리는 노력은 저는 모든 후보가 해야 되는 예.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도 뭐 그렇게 원팀이 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좋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불안한 요인을 좀 바깥에서 볼 때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까 자꾸 본선 경쟁력이 대세론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 지금 모든 게 거의
배째라식으로 버티고 있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내가 깡패인데 니는 어우, 어떻게 할 건데? BJR이에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욕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여배우 스캔들은 뭐 이미 오래전 일이 돼버렸고 최근에 나온 변호사 비용만 하더라도 네. 아니 공직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변호사 비용 어떻게 되는지 밝히라니까 너 네거티브 그만해. 나 못해. 나 사생활이야.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가 과연 계속되면 본선에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되고 의혹이 터져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이재명 부분에 지사의 동의합니다. 그런 예. 태도가 제가 볼 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의 원팀에는 굉장히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냥 막판까지 하나만 더 예, 말씀드리면 예. 정세균 짧게. 후보도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본선 그 나오면서 이게 민주당에도 위험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위험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저는 본선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선출이 확정되자마자 이재명 지사의 돌변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돌변은 바로 청와대를 향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게 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지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댈 때 문재인을 지키고자 하는 이분들이 과연 원팀으로 우리 이재명 지사를 아유, 그렇게 이길 하실 것인가. 리가 자, 그거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예, 저는 얘기해도 그렇게는 됩니다, 그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조금 전에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이재명 지사다운 게 있어요. 신뢰를 드려야 된다. 예, 저는 그 말씀 예, 꼭 되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원식 본부장 오셔야겠네요.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